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 조건인 단계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한편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중국 양제츠 정치국 위원도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중 각각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신 교수님, 지금 시간이면 이제 아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제 같은 부분, 그리고 아마 제일 관심 가는 게 언제 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을 짓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갈 것 같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출발하기에 앞서서 날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날짜를 먼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4월 말로 돼 있지만 제가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예. 그것을 가지고 한미가 좀 조율을 하는 시간을 벌은 다음에 미북이 만나야지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나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더 앞당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4월 하순이라고 했으니까 20일 이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겁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신뢰 조치, 그래서 영구적 평화 문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북 교류 문제, 이 세 가지 의제가 이렇게 논의될 건데 북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슈 하나하나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남북 교류의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논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견이 있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논의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게 북한이 우리 측의 지금 이런 입장들을 다 잘 받아줄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세 번째 열리는 거죠. 2000년 6월에 있었고 2007년 10월에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회담인데 앞에 두 번의 회담은 우리 측이 제의를 했고 북한 땅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앞에 거와는 달리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고 회담 열리는 장소도 비록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지만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차 고위급 회담 오늘 이제 여는 걸로 북한에 제의를 했고 북한이 받겠느냐 그랬더니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제의한 회담 문제를 논의하는데 당연히 받겠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내용들은 거침없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무회담이고 또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아마 큰 걸림돌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의제라고 하는 것이 제목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일치기 회담 또는 길어야 이틀 오가면서 이 회담을 한다는 것인데 그 이틀 동안 모든 합의문이 다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 실무 접촉에서 정상이 합의할 그런 의제와 연관된 합의 내용들이 담겨진 그런 합의문 초안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북한의 입장이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가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부분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단계적 조치, 단계적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시간 벌기용으로 이야기했던 그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 가기에 앞서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비핵화의 조건과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왜 변하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후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동결, 신고, 불능화, 검증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고 거기에 각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고 네.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일괄 타결 방식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갖다가 이제 하는 문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마다 보상을 받겠고 그 보상 자체도 신고하면은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도 나눌 겁니다. 어떻게? 핵물질, 핵시설, 만들어 놓은 핵무기, 미사일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하나 협상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단계라고 얘기하면 한 1단계, 2단계로 해서 쫙 축소를 해놓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 정상회담 두 차례가 왜 네.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까?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 하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지만 이번에는 핵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 핵 폐기 후의 보상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미 이제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입장이 조금씩 나왔는데 우리 특사단이 방북을 하고 내려와서 6개 항의 내용을 발표할 때도 우리 특사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그걸 또 미국에 전달을 해서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야말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는 판단 하에 미북 정상회담을 합의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겠다. 예. 이런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다.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 회담을 한다. 핵 군축 회담이다. 예.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이다.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쓴 용어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선 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말 난항의 난항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북한은 자기네들이 이미 가진 핵은 인정받고 예. 앞으로 있을 핵은 줄이면서 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고 기존에 가진 핵은 하나하나 잘라서 아주 잘게 잘라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라면 그건 뭐 미국의 볼튼 안보보좌관. 보좌관 예. 내정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과거와 같은 꼼수를 반복한다면 협상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북한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예. 역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있을 고위급 회담 또 이것 이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보이지 않으면 예. 결국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유념해야 될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 더 추가를 좀 하면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와 대화를 할 때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은 소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개하는 논리,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지만 그 핵은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핵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핵이다. 사실 이게 거짓말인데 예. 아무튼 우리 쪽에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맞받아 치셔야죠. 어떻게? 그 핵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제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경제 지원도 해주고 예. 금강산, 개성공단 다 재가동하고 너희들 경제 특구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제재가 너희들 핵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문제를 이번에 풀자. 그러면 우리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있고 이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가겠다. 예. 그런 논리로 해서 이 핵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우회해서 넘어갈 경우에는 미국과의 그러한 정상회담에서 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뭐 이렇게 조선반도에 비핵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면 파국으로 갈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전개할 그 대북 정책은 상당한 강경 정책,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 강경 정책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선제적이고 능동적 외교다. 따라서 미 측과도 조율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도 비핵화 부분에서 과거에서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모습을 얻어내야지 네. 우리의 역할이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제 공통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먼저 센터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뭐 상대방에게 한 10만 원을 빌리고 싶으면 100만 원을 불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가장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씩 좀 양보를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선 핵폐기 아니면 안 된다. 아주 강한 거의 마지막 전술을 이미 카드로 세웠고 북한 역시도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있는 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는 여지. 이 여지의 선이 어디 정도, 어느 선까지 가면 절충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이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바람은 그런 거죠. 김정은이 정말 지금 미국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한 그런 시도로 남북 또는 미북,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 아주 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결국 김정은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핵을 내려놓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예. 제재도 해제될 수 있고 제재가 해제돼야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고 그래야 주민들의 동요나 정권의 안정성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간다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예. 우리는 이미 핵을 가졌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핵을 가지고 미국과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안 들어주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예. 자, 미국 하려면 해봐라. 남한 선택해. 우리를 원하는 걸로 할래? 미국하고 따라붙을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진짜 파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글쎄요. 미국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과거의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은 CVID 방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다시는 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예.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9.19 성명이나 제네바 합의와 같은 그런 단계적 해법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한 번에 하는 것을 한 2번 정도로 2년에 할 것을 뭐 3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일들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생각은 조금 어떠세요?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이 협상학에서 보면 존 오브 포텐셜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잠재적 협상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상에 임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100% 주장하다 보면 협상이 안 되니까 네. 양보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해서 조파라고 하는데 잠재적 협상 구역이라는 걸 있죠. 예. 미국으로 생각하면은 최소한 북한이 ICBM,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은 즉각 폐기한다. 이 약속이 출발점일 겁니다. 북한도 그 점에 과연 동의해 줄 것인지 예.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북한이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아마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갖다가 서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머리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로 타협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ICBM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북한의 핵 능력도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폐기한다는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고 예. 북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래야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우리 이익도 관철되고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북한에게 보다 열심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육자회담이나 이런 거에 참여했던 대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북한은 목숨을 걸고 뛰고 한국은 열심히 뛴다. 이 차이가 우리가 국력이 40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는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즈음에서 우리의 인식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 엄청난 실수다. 핵은 우리의 위협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미북 회담의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합의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런 정도로만 들어간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말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 중재자 역할을 많이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됐었거든요. 좀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외교에 있던 격언인데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예. 사실 지난 7년 동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었는데 지금 전략적 구도가 바뀌니까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 그것도 뭐 극진한 예우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유사한 속담인데 가제는 개편이다. 이 점이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간 우리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 편을 들게 돼 있는 이러한 구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논의가 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계 병행이라든가 네. 뭐 핵 문제나 평화체제 동시 논의하고 중국도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중국을 관여시키고 대신에 우리가 반영시키고 하자 하는 협상책을 잘 섞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니까 미국이 바로 중국에게 약간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의 우려 때문일까? 이게 완화될까? 혹시라도 중국이 좀 뭔가 짬짬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중국도 북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우리의 제재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북한과 중국은 혈맹입니다. 혈맹. 그다음에 순망치안이에요. 일시적으로 7년 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건 북한 길들이기지요. 역시 김정은도 아쉽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만남은 서로가 초청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김정은 스스로가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예. 시진핑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국익 앞에서는 뭐 적도 친구도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전쟁을 했던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단 말이죠. 네. 25년간 눈부신 관계 발전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초록이 동색이다 같은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과연 지금 한미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의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예. 지금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제재와 보복을 받았어요.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우리를 보복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가지 않고 미국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와 미국이 함께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중국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도 심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는 미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네. 특히 아까 재팬 패싱 나왔는데 네. 일본도 패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함께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팬 패싱 말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중 정상회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죠. 특히 아베 총리가 자기 사학 스캔들로 자기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교에 있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불만이 많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상황을 보면은 이 핵 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가 서로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사자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이 주도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나 러시아가 관여하기에는 아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끌어안고 가야 될 때는 설명을 해줘야죠. 예. 그리고 일본이 들어올 때는 그러한 문제가 전략적 틀이 구성된 다음에 북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육자회담이 재개된다거나 그러면은 일본은 사실 이러한 핵 문제와 육자회담에 관여해서 풀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들의 납치자 문제.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큰 역할은 못하지만 적어도 평화체제, 다자 평화체제 문제는 자기들이 관여하고 싶어 해서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그 평화체제에 관한 다른 기구를 만들 때 러시아가 그걸 갖다가 워킹그룹에서 의장국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우리가 사전에 알려야지 그 나라들이 회방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재팬 패싱, 일본이 역사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고소하긴 한데 그렇지만 전략적 상황에선 일본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지금 접근을 해서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다자협력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력을 구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남북이 되고 미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본과 러시아도 함께 끌고 간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아마 이 위안부 협정 관련해서 좀 서운하신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화가 나고. 근데 일본은 어쨌든 끌고 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좀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김정은의 핵을 이렇게 보유를 한 상황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냐, 결국 키를 쥐고 있다. 뭐 단순히 이게 제재 완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김정은이 운전대에 앉아서 김정은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걸 주도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 또 관련국에게 특사를 보내서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각자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나름대로 평화 공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김정은이 득세를 하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중국 방문에서 발표한 그런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 그걸 잘게 썰어서 한국과 미국이 평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래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주장해서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거는 큰 오산이고 예. 오히려 김정은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이 과연 그런 길로 가는 운전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인가, 예. 불로 뛰어드는 운전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 좀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지금 봐서는 김정은이 방중을 하니까 갑자기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예. 정세는 변화합니다. 작년 12월에 이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몰랐죠. 예. 네. 1월 달에 이제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뭐 북한의 변화 모습 보이고 우리가 고위급 접촉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예. 보였고 2월 달에는 평창에 김영남, 김여정이 와서 3월 초까지는 과도한 희망까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방중을 하니까 갑자기 낙담을 하는 상황이에요. 3월 말이. 4월 달은 또 정세가 변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북한을 견인하면 우리 주도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가 4월 말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입니다. 예.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다시 비핵화 쪽으로 견인하고 5월 달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 능력이고 지금은 아까 제가 우리는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일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이 말이 참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